자, 안녕하세요. 한수 어드바이저입니다. 목이 약간 쉬었죠. 감기가 아직,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비염인지 한 일주일 몸이 막 아픈 건 아닌데 콧물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어제까지도 고생했습니다. 아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드디어 세상 쉬운 법인 영어 프로세스 마지막 강의입니다. 22강이고 종강이 되겠죠. 예. 그간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아직 다 안 들으신 분들은 이제 링크 있으니까 천천히 꾸준히 들으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는 공개 강의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법인 영업 마스터 과정 챕터 2 세상 쉬운 법인 영업 프로세스 종강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동영상 말미에 법인 영업 마스터 과정 챕터 2 흑자 경영 회계 관련 내용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강의는 마칠 예정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제가 감기 때문에 동영상 못 올려드렸고, 이번 주, 지지난주에 가지급금 없애기 했죠. 이번 주는 이제 명의신탁, 뭐 이렇게 아주 엄청난 솔루션을 보여드리는 건 아닙니다. 명의신탁이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1차 미팅 가서 얘기하는 부분, 그 다음에 가볍게 제가 처리했던 저가 양도 양수에 의한 주식 처리 과정, 그리고 기업 인증은 간단하게 읽어 드릴게요. 기업 인증이야 뭐 너무 많은데 주로 쓰는 인증들 이렇게 캡처하셔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이제 법인 영업 마스터 과정 챕터 2에 대한 안내해 드리고 오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명의신탁 주식만 있는 게 아닌데 그래도 주식이죠. 그래도 주식이 우리가 이제 컨설팅 하면서 만나는 뭐 거의 99% 주식 명의신탁인데, 이 명의신탁의 문제가 뭐냐 이걸 이제 알고 계셔야 대표님들하고 얘기하시는 게 좀 편하시겠죠. 그래서 이 다양한 리스크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증여의제 적용 시 증여세 납부를 해야 된다. 주식 환원하는데 그냥 가져오면 증여의제 적용이 된다. 이게 뭐냐면 이제 시가 대가 개념이에요. 보통 대표님들이 주식을 가지고 오고 싶을 때 주식을 이제 회수 혹은 환원하고 싶을 때 액면가가 5,000원이면 5,000원에 갖고 오고 싶죠. 그렇죠? 그런데 평가해 보면 이게 예를 들면 10만 원이야. 그러면 나머지 95,000원에 대해서 어떤 뭐 이익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산상의 이 자산이 증가한 만큼 이익이 발생이 되니까 그것에 대한 이제 증여 의제 적용돼서 증여세 납부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문제입니다. 복잡하게 들어가지 마세요. 증여세. 결국은 주식을 환원하는 명의신탁을 가져오는 과정에는 양도세, 증여세 이 부분입니다. 상속세는 이제 돌아가셨을 때 발생하니까, 그래서 증여세, 양도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수탁자가 변심해서 이거 내 주식이다 이래버리면 소송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소송 비용과 시가 평가에 따라 차액에 대한 이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이 이제 또 문제가 될 것이고, 비용이 생각보다 이 명의신탁 주식 관리 이게 리스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생각보다.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갑자기 이제 수탁자가 돌아가신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주식을 가져오는 부분, 뭐 상속세 문제 복잡해지죠. 그렇죠?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 압류되는 경우야 뭐 없겠죠. 뭐 채무 상환 문제로. 그러나 어쨌든 이런 경우가 생기면 뭐 채무 금액 증여세, 뭐 2차 납세음 뭐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죠. 가능성이죠. 결국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가업승계 시 명의신탁 주식은 인정받지 못하고 만약에 대표이사가 명의신탁 주식을 많이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되죠.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A 기업이 주주가 A, B, C가 있는데 40%, 30%, 30%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퍼센테지로. 근데 이분들이 다 가족이에요. 예를 들면 그냥 진짜 그냥 아빠, 엄마, 뭐 아들 이렇게 자녀다 이렇게 될 경우에 A 분인 이분이 만약에 회장님이라 가정하고 돌아가셨다, 사망했다 그러면 요 40% 주식은 가압승계 대상 주식입니다. 50% 개념이 아니에요. 가압승계 대상 주식인데 B 기업이 똑같은 조건인데 A, B, C가 40, 30, 30이고 요 두 주식이 명의신탁이다 그러면 A 주식이 50% 이상이죠. 최대 주주가 아니잖아요. 최대 주주가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이제 그 과세특례 대상 주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예신탁 주식은 꽤 까다로울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두 개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결국 명의신탁 주식은 가업승계 시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주식 해지 방법 뭐 환원하거나 양도하거나 증여하거나. 그다음 신탁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예전에는 이제 뭐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뭐 어떤 정해진 한도가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요 이제 확인 제도는 의미가 없어지고 있고 결국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단 이제 우리 멤버십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 그냥 환원 제도가 있다 이러고 네이버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제도인지. 실무적으로 최근 한 3, 4년 동안 환원 제도를 통해서 명의신탁 주식을 이렇게 환원하고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저는. 거의 뭐 다 요 개념입니다. 주식의 양도 아니면 증여인데, 결국 이게 어떤 게 유리한가는 판단을 해봐야 돼요. 주식 가치, 그 다음에 명의신탁 주주 간의 어떤 특수 관계이냐 아니냐 이런 걸 따져봐야 되거든요. 대부분 특수 관계인 경우에는 세금이 좀 많이 나올 확률이 높고 특수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좀 저가 양도 적용폭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 주식 세금이 좀 덜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만치 않은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 부분 좀 알고 계시고 특히 이제 여기는 안 적혀 있는데 이 명의신탁 주식을 회수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문제라기보다 발생하는 세금 중에 하나가 간주취득세라는 게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간주취득세 문제도 사실은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이 기업이 취득세 대상 자산이 그냥 부동산만 할게요. 이 부동산이 100억 원 정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면 이 주식 가져오는데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간주취득세가 2%인가 그런데 가져오면서 세금 2%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요. 애초부터 녹색으로 써볼게요. 애초부터 이거 보세요. 이게 실제 소유주예요. 실제 주식 소유주고 명의신탁이에요. 근데 이 실제 소유주가 원래 이제 실지는 100%이지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30% 주식을 이렇게 회수해 오면서 뭐가 되냐면 과점주주가 되죠. 이 간주취득세는 경우에 따라서 이 취득세 과세를 하는 경우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간주취득세가 의심이 되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나 멤버십 여러분이 좀 헷갈리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여튼 이 경우는 100억에 대해서 부동산 100억이라 하면 100억에 대한 간주취득세 전액 내야 돼요.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주취득세 문제가 또 걸린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집중해서 알아두시면 되고, 예전에 제가 비상장 주식 그 물방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책도 드렸고, 이 물방 강의를 했을 때 좀 강의를 잘 들으신 분들은 좀 이해가 되실 텐데, 아마 물방 강의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비상장 주식도 완전히 해체해 드릴게요. 완전히 해체해 드리는 강의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 여기 써놨네, 간주취득세. 그렇죠? 간주취득세는 이 주식의 양도 부분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기 다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주식의 양도 상황에서 가장 많이 발생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신탁은 이게 명확한 규정은 없는데 가능합니다. 이게 민사 신탁 등으로 해가지고 명의 신탁 주식을 가져오는데, 이거는 약간 어떤 개념이냐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신탁을 좀 아시는 분이라 해야 되는데, 그냥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현재 A가 80%의 주식을 갖고 있고 B가 20%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다 가지고 오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신탁을 하는 거예요. 신탁 계약을 해서 이 B의 빨간색으로 B의 주식 20%를 A가, 우리가 신탁이라는 게 A가 그냥 권리가 있다. 좀 그냥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A한테 권리를 다 준다, 이 개념입니다. A한테 다 주고 신탁의 계약 기간을 장기간으로 설정을 해요. 예를 들면 뭐 20년. 그러면 이 사이에 혹시 B가 사망하게 되면 A한테 주식 소유권이 넘어간다, 이런. 그러면 이때 문제가 뭐냐면, 넘어가니까 증여세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탁은 세금에서는 자유스럽진 않아요. 자유스럽진 않으나 어떤 100% 주주로서의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최근에 이제 제 사례인데, 기업 대표가 어떤 신보 등의 어떤 대출을 받고 싶은데 명의 신탁 주식 때문에, 이분은 이제 본인이 주식이 없어요. 이게 이제 다 이제 뭐 친척들로 돼 있다 보니까 그 주식을 본인한테 이렇게 가져오는 과정에 이제 당장 그냥 돈이 뭐 세금 내고 이래야 되는 복잡한 과정 때문에 신탁을 활용해서 이 주식의 권리, 그러니까 현재 이 주주 권리를 신탁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계약서상에 아마 20년인가 뒤에 이제 권리가 해제되도록, 신탁 계약이 해제되도록 해놨는데, 만약에 이제 그 전에 사망하거나 이런 그 신탁 약정들을 다 해놓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런 거에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복잡하다 그러시면 한번 신탁도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이 신탁에 대한 어떤 명확한 규정, 뭐 명확한 뭐 세법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런 상법상의 규정, 이런 부분들이 확립이 안 돼 있어,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신탁은 약간 후진국이에요. 사실은 신탁은 앞으로 발전을 하겠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신탁 주식은 이제 신탁으로도 해소할 방법은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장 가볼게요. 이게 이렇게 좀 설명하는 게 좀 이상한데, 제가 생각해도 좀 애매한가? 근데, 이 명의신탁 주식은 대체적으로 저가 양도 개념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니까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혹시 이제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께서 좀 명의신탁 주식을 그래도 제 강의를 오래 들으셨으면 어느 정도 알고 계실 테니까, 왜냐하면 제가 주식이동 관련 10분 컨설팅도 많이 올려드렸으니까, 만약에 좀 이렇게 좀 난이도가 난이도가 높으면 문의하세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 예전에 10분 컨설팅 올렸던 사례일 텐데, 아마 이때 이렇게 올렸을 거예요. 제가 주식을 약 9만 원 정도의 평가에서 넘겼다가, 왜냐하면 요거를 이제 XX 년 12월 정도에 이제 주식 이동이 됐는데, 요때 평가를 뭐 예를 들면 이제 요 직전 월 기준으로 평가를 했다고 하면, 근데 주식 양도의 계약이 2000X 요 X 플러스 1년, 그러니까 요 다음 연도에 다음 연도 1월에 양수도 계약이 돼서, 이거는 2000XX 플러스 1년 결산분 그 재무 상태표를 가지고 주식 평가가 돼야 돼서 그 금액이 이 금액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14,000원 정도가 늘어나서 실제 낸 세금보다 덜 냈다 이거죠. 왜냐면 9만 원일 때 낸 세금하고 10만 4천 원일 때 낸 세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증여세를 조금 양도세인가를 조금 더 낸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증여세죠. 증여세 차익에 대한. 자 보세요. 시가가 4억 1,600인데 대가는 얼마 주고 사왔냐면 2천만 원 주고 사온 거예요. 차액이 3억 9,600이에요. 비특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3억. 이건 아시죠? 어떤 개념인지? 비특수 관계는 시가와 대가. 그래서 대가의 차이 중에서 이게 시가가 대가보다 큰데 대가가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이익으로 본다. 이 개념이죠. 특수관계일 경우에는 미니멈 시가의 30% 혹은 3억 원. 중요한 건 뭐냐면 적은 거로 뺀다는 거예요. 뭐에서 빼냐면 이 대가와 시가의 차익인가 그렇죠? 그래서 뭐 증여이익이 나온다. 이거 좀 헷갈리네. 복잡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어디서 찾아보시면 되냐면 주식의 양수도 관련 내용을 찾아보시면 되고, 제 아마 10분 컨설팅 강의, 제가 그 주식 이동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뭐 이런 강의가 있을 거예요. 그걸 보세요. 그거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명의신탁 해결 관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96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고 4억 원어치 주식을 가지고 왔다. 이 개념입니다. 2천만 원에. 결국은 주식 이동하는데 뭐 우리가 이제 컨설팅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세금을 가능하면 이제 적게 내게 하거나 아예 안 내게 이렇게 컨설팅을 하시는데, 그게 꼭 좋은 방법이냐는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세금을 어느 정도 내서 흔적을 남기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상속세 강의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그 예전에 거의 10년 전에, 10년, 한 9년, 한 6개월 전에 배우자에게 2억 5천을 증여를 했는데 증여세를 납부를 하지 않았어요. 기록이 없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큰 10년 뒤에 이제 그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전 증여 자산이 합산이 돼가지고 증여세도 과세되고 뭐 이런, 그리고 상속세에도 뭐 합산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 것처럼 어떤 흔적을, 내가 자산 이동을 해놨다는 흔적을 남겨라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 난 정말 세금을 최소화하고 싶다. 그럼 성인 자녀면 그러면 5,100만 원을 증여해라. 그러면 5천만 원까지는 증여 공제고 100만 원에 대해서 10%인 10만 원을 세금을 내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렇게 흔적을 남겨놓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세금을 안 내는 게 좋은 건 아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약간의 세금을 내고라도 가져오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고요. 자, 명의신탁 주식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전했어요. 양수도 계약서상 이전 금액, 평가 금액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분 이동 시 돈을 돌려받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명의신탁 확인서하고 해지 확인서 이런 서류 작성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간주 취득세 검토해야 되고, 주식평가는 이제 세무조정 계산서, 뭐 부동산 등기부 등본, 추계액 등 이런 세무사님한테 맡기시면 되고, 뭐 준비서류는 주주 인적사항,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 등본, 뭐 사업자 등록증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한 내용이고, 요거는 제 10분 컨설팅 보시면 됩니다. 10분 컨설팅에 주식 이렇게 이동하면 큰일 납니다. 뭐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거 보시면 명의신탁 주식 이전 관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장.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부동산도 명의신탁이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뭐 소유권 대형도 힘들다는 거지만 이게 가업 승계 과정에서 이 명의신탁 부동산입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은 해결할 방법을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들. 한 예만 들어드릴게요. 지금 이제 이거는 제가 나중에 지금 컨설팅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컨설팅이 완료가 되면 제가 여러분들을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 공유할게요. 대표님이 개인 사업자도 하나 갖고 계시고 법인도 갖고 계세요. 부동산이 제법 돼요. 하여튼 다 합치면 한 50억 정도 돼요. 가치가 5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지인 명의로 돼 있어요. 소유는 대표님인데 명의는 지인 명의로 돼 있어요. 골치 아파요, 지금. 그래서 이게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 명의 전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아마 대출이 한 35억 정도 돼요. 차입금이. 그래서 부담부 증여를 고민도 해보고 자녀한테 부동산 양도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팔자, 그다음에 특정법인 자금 대여 등 검토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특정법인 쪽으로 해가지고 자녀가 부동산을 이제 가져오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표님하고 약간 이제 대표님이 이제 고민이 많은 거죠.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업은 법인이 있지만 이 기업의 메인은 개인 사업체예요. 여기 매출이 훨씬 커요. 그래서 이 개인 사업체도 이제 대표님이 61년생이시니까 이제 슬슬 이제 가업승계를 고민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방향.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개인 사업자를 법인으로 이용을 해서 이 법인의 현재 주주가 대표님과 사모님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이제 주식 변경을 해드렸어요. 자녀들한테 좀 나눠줬어요. 왜냐하면 이걸 이제 특정 법인화 시키려고 나눠드렸는데 어쨌든 요 개인 사업체를 가져오는데 제가 이제 법인 대표님 은퇴 한 5년에서 7년 전에 법인 전환을 해서 여기서도 퇴직금을 받고 내가 항상 말씀드리죠. 가압승계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표님의 은퇴 자산이라고. 요 법인과 개인 사업자의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이 법인에서도 퇴직금을 받는 방법을 이제 좀 고민을 해보자. 그리고 이쪽 법인에서 좀 배당을 받아가서 이제 현금성 자산을 좀 많이 만들어라. 제가 최근에 고민하는 키워드는 요거예요. CCF.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CEO 캐시 플로우. 우리가 재무제표상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들. DCF 그 다음에 이제 OCF 이런 이제 잉여 현금 흐름, 그다음에 회사의 현금 흐름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컨설팅을 이제 쭉 해오면서 이제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많이 만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표님들 본인 개인의 현금 흐름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게 어떠한 로직화된 체계화된 개념이 없어서 제가 CEO의 5가지 이익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중소기업 컨설팅 책을 하나 좀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 이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CCF예요. CEO 캐시 플로우 개념이에요. 그건 이제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대표님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라. 그리고 이제 법인 지분이라. 그럼 여기서 지금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이건 거예요. 부동산의 명의 신탁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컨설팅을 하다 보면 이 솔루션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 가지 작전을 짜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어렵다는 거고.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 컨설팅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 주식 명의 신탁이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은 주식 명의 신탁인데 부동산 명의 신탁도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혹시 만나는 고객 중에 부동산 명의 신탁이 있다고 그러면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너무 늦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컨설팅 하실 때 염두해 두시고 하셔라 이런 뜻에서 제가 올려드렸고 실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꽤 오래됐는데 벌써 한 10년도 넘은 예전 얘기인데 서울에 제가 남산 밑에 어떤 기업체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보험회사 지점장 할 때 간 적이 있는데 이분들이 빌딩 하나를 그냥 날렸어요. 빌딩 날렸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이 막 어디서 막 여러 여기저기서 얘기를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자산을 갖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낸다 그래서 좀 알만한 친척분 뭐 사돈의 8촌 요 사이에 있는 사람한테 이 빌딩을 명의 신탁을 맡겨놨는데 이 빌딩 주인이 그 사돈의 8촌 중에 한 명이 지금 가져가 버렸대. 뭐 그분 말에 의하면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소송으로 대응하셔야죠 그랬는데 어쨌든 뭐 하고 있으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왜냐하면 소유권 주장 대응이 너무 힘들어요 이게. 명의 신탁은 불법이잖아요 부동산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 명의 신탁도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컨설팅 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장. 자, 유용한 기업 인증 키워드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정부에서의 업종 코드, 이게 이제 경비율 코드를 보시면 됩니다. 경비율 코드는 뭐냐? 세무사 사무실에 전화하시면 알 수 있어요. 그 세무조정계산서의 맨 앞상에 보시면 회사의 코드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6자리인가 7자리인가 해서 311, 682 등등 이렇게 해서 뭐 이러면 여기가 뭐 전자제품 뭐 이런 순서가 있는데 이런 제조 업종의 종류를 단순 경비율 코드라는 게 있는데 코드 경비율 코드 이 업종 코드를 보시면 이거에 맞춰서 어떤 인증을 딸 수 있다 없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업종 코드를 확인하시고 일단 인증 가능한 인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컨설팅하는 우리들은. 자, 인증 요거는 페이지고 읽어보세요. 연구소, 뭐 벤처, 소부장, 뿌리기업, 여성기업, 가족 친화기업. 요즘 벤처 어렵죠. 그래서 많이 어려워졌다고 해요. 예전에는 뭐 대출만 받아도 해주던 벤처가 요즘 잘 안 된다. 그래서 요거는 캡처해 놓고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요거 읽어보시고. 자, 다음 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 중에 넘어가면서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 중에 제가 이제 세상 쉬운 법인 영업 프로세스를 오프라인 강의할 때 거의 처음으로 이제 개인 영업을 하시던 우리 팀장님 한 분께서 처음으로 법인 영업에 발을 들여놓기 위해서 제 강의를 들으러 오셨는데 이틀 했어요, 이 강의를. 어렵게 들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잘하고 계시죠, 팀장님? 분당에서. 그 다음에 우리 또 이제 자금 영업만 하고 지금도 전화 통화를 하고 계신 자금 영업 쪽에만 지속하다가 막 여러 업체를 만나다 보니 제 강의를 들어보시고 이렇게 좀 영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강의를 들으러 오셨던 팀장님도 기억이 나고, 또 항상 제 강의를 들어주는 우리 멤버십 우리 애청자 우리 그 팀장님들도 생각이 나고, 제가 이 강의를 기획을 한 게 그거예요. 우리 회사의 신인들도 좀 들었으면 좋겠고, 법인 영업을 최초 접근하는 우리 개인 FC 여러분들께서도 들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쉽게 만들어 본다고 만들었으나 쉽지 않다. 쉽지 않다. 항상 머릿속에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어떻게 좀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핵심적인 어떤 법인 영업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도 좀 만들어 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쨌든 우리 신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적당히 괜찮은 영업부터 해라. 무슨 소리냐면 법인 영업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몇몇 고객을 우선 법인 고객을 유치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고, 컨설팅이 꼭 된다 안 된다 개념보다 그냥 법인이라는 곳, 개인 사업자 이렇게 사업체를 한번 방문해서 대표님들과 이야기를 나눠 봐라. 우리가 제가 애자일 프로세스란 말을 많이 하는데, 먼저 덤벼 봐라.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법인 영업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당히 괜찮은 영업부터 시작해 보시고, 컨설팅 시장에서 스킬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다 이런 건 사실은 우리 주변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후배들한테, 저는 공부를 하고 하는 이유는 그런 분들이 저한테 어떤 내용을 물어볼 때 답변도 해주고, 또 대표님이 물어볼 때 답변도 해주고 이러려고 이제 공부하는 건데, 꼭 우리가 세일즈를 하는데 어떤 매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없는 거니까. 대신 우리 각 구독자 여러분이나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만의 영업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가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영업은 진실이 중요합니다. 진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걸 찾아서 꾸준하게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영업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객의 니즈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돼. 잘 듣는 습관이 길러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고객을 관찰하라고 해서 째려보고 쳐다보라는 게 아니고, 고객의 어떤 마음을 관찰하고, 고객의 회사를 관찰하고, 고객의 어떤 니즈를 관찰하고, 이러면서 고객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찾아내는 것, 이런 작업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일단 처음부터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잘하는 사람을 따라 하세요. 그러면 거의 성공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영업은 재능이 아니라 노력이다. 이건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런 거예요. 제가 어떤 A라는 사원을 알아요. A란 우리 FC를 한번 아는데, 이 분은 외부에서 보면 있잖아요. 외부에서 보면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 해요. 누가 보면.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 이게 좀 냉정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 지점장한테 이분한테 다른 직업을 찾아보세요 그랬어요. 다른 직업을 찾아보세요.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이 분은 제가 사업계획서를 받잖아요. 영업계획서를 받잖아요. 그러면 1년 내내 같은 업체가 한 2개에서 3개가 꼭 올라와요. 꼭 올라와요. 그럼 이분은 영업을 못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영업을 못하는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미련이 있거나 아니면 게으른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열심히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이 보기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가요. 그래서 계속 고객을 만나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좀비예요. 좀비 영업인 거야.
그냥 계속 가. 계속 가나 영혼이 없어. 그러니까 고객 만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나의 목표, 실행 이런 계획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혹시 제 구독자 혹은 멤버십 여러분들 중에 조직 관리를 하고 계신 장급이 계시다고 하면 좀비 영업하는 분들 이렇게 속아내셔야 돼요. 이분들은 영업으로 성공할 확률이 매우 낮아요. 그리고 본인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나는 아예 열심히 안 하고 나는 놀아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아예 이 직업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른 데로 가거나 아니면 어떤 뭐 다른 일을 할 거예요. 그런데 좀비 영업을 하는 분들은 어떤 뭐 한방 언젠간 되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법인 영업은 빨리 포기가 안 돼요. 한 방이 있어, 한 방이. 빨리 포기가 안 돼요. 근데 빨리 포기시켜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라도 내가 예전엔 영업을 잘했는데 지금 영업이 잘 안 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좀비화 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나고 있는 그 계약을 하고자 하는 거래처의 의존도가 높거나 거기를 자주 가는데 결과가 없거나 이런 경우는 좀비 영업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빨리 포기해야 됩니다. 빨리 포기하고 새로운 걸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영업은 한 방도 아니고 재능도 아니고 꾸준함이 필요해요. 근데 이 꾸준함에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좀비 영업하는 분들은 꾸준함에 함정이 있으니까 내가 꾸준하게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땐 항상 이런 거죠. 꾸준함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걸어가는 건 꾸준함이 아니에요.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가야 꾸준함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뭐 수입, 뭐 이런 어떤 만족, 뭐 보람 이런 것들에 대한 나의 내 잡에 대한 영업에 대한 정체성, 어떤 뭐 프라이드 이런 걸 가지고 영업을 하는 거죠. 말이 길어졌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은 뭐 이 세상 쉬운 법인 영업 프로세스를 띄엄띄엄 제가 올려드려서 강의의 진 면목은 못 보셨을 겁니다.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이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여하간 뭐 강의를 끝까지 듣고 싶으시면 강의를 사서 들으셔야 되고 어쨌든 여러분들 22강을 해서 오늘부로 세상 쉬운 법인 영업 프로세스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할 강의 안내해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 강의를 들으신 멤버십 여러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제가 그때 80만 원 받고 이틀 8시간씩 이틀 강의했습니다. 16시간 강의했죠. 아주 목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이거 강의한 지도 벌써 한 2년 넘은 것 같아요. 자, 한스 어드바이저의 중소기업 실전 회계 관리, 흑자 경영 회계를 알아야 할 수 있다. 이게 법인 영업 마스터 과정 챕터 2입니다. 챕터 2예요. 어떤 컨텐츠냐면 첫 번째, 회계를 모르면 경영하지 마라. 대표님들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회사는 좋은 회사인가? 경영이 어느 회계는 알고 사업하자. 영업의 흐름 속에는 항상 회계가 있다. 등등. 이거 다 읽어줄 수는 없겠다. CEO가 알아야 될 자산관리, CEO가 알아야 될 부채관리, 수익과 이익은 다르다. 원가, 재무제표자. 요건 기본. 파트 1은 회계 컨설팅의 기본을 이해하는 과정이고 자산 뭐예요? 자산. 총자산. 회사의 자금 운용을 보는 겁니다. 부채는 자금 출처예요. 자, 자금 출처는 기업의 자금 출처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수익과 이익, 이건 손익. 원가, 이건 관리회계. 재무제표, 이거는 이제 CEO의 어떤 내부 통제 시스템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 강의도 멤버십 전용입니다. 멤버십 전용이고, 멤버십 여러분들은 당연히 무료로 강의가 진행되는 거니까, 제가 세상주인 법인영어 프로세스는 오프라인 강의를 했기 때문에 멤버십 여러분들도 제가 다 그 강의비를 받았지만, 이 강의는 이제 제가 무료로 진행을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이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하시면 돼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 문의는 제 카카오톡이나 제 이메일 혹은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직 계획은 안 돼 있으나 올해 지나고 1월 초에 오프라인 강의 한번 하겠습니다. CCF 가지고 그 전에 제가 이제 강의 자료 만들어서 CCF CEO 캐시플로우 가지고 강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인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여러분들 드디어 길고 긴 22강이 끝났네요. 12월 이제 둘째 주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연말 우리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들 성과 마감 잘 하시고, 연말에 좀 따뜻하게 지나가야 되는데, 어떤 먼 일, 이상한, 내 여기서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동네가 여의도예요. 시끄러워. 근데 당연히 저는 아주 어제 이제 잠시 나갔다 왔는데, 손에 손을 이렇게 든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좀 뭐랄까, 국가의 미래가 우리 제 딸내미만한 그런 그 나이 또래 이거는 좀 많은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던데, 국가의 미래가 밝다,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전한 한 주일 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